과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과외가 너무 안 잡힌다면? 제가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은초입니다. 저는 치대에 입학한 후 총 6명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했는데요. 제가 과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외를 하면서 얻게 된 모든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과외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외라는 게 한 학생의 공부 인생의 일부를 책임지는 일인데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거운 자리이고 선생님이란 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외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한 책임감을 꼭 인지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챕터, 과외를 잡는 방법입니다. 과외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 과외를 시작하는 건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죠. 인맥입니다. 저는 인맥을 통해서 과외를 구해보지는 못했지만 지인 소개로 과외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학생에게 심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과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제가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입니다. 길에서 전단지를 일일이 나눠준다는 것 말고도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혹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다니실 것 같은 장소들에다가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셔서 오프라인 광고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도 은근히 통합니다. 학원을 통해서 과외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최근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온라인이 안 구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대망의 온라인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온라인 과외 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했던 모든 과외도 다 온라인으로 구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차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교차로라고 하는 거는 구인 광고를 해놓는 건데요. 원래라면 기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학과나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은근히 연락이 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문의 전화가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과외입니다. 정말 유명한 친구죠. 김과외는 과외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과외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어플인데요. 과외가 성사되는 경우에 과외쌤이 첫 달 과외비의 25%를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프로필만 등록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프로필에서 요구하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필 등록까지 버티셨다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을 등록했다고 과외가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냐? 아닙니다. 대학교 합격한 후에 바로 이제 프로필 등록을 했는데요.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김과외로는 아무런 과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진 않았고 거기 프로필을 직접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100개 이상 제안서를 보냈었는데요. 생각보다 연락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고 그 연락이 과외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김과외로 너무 잘 구했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사바사, 굉장히 케바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에게 맞는 어플이나 방법이 무엇일지 몰라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과외는 프로필 등록 자체는 공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도와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어플입니다. 그 다음은 숨고입니다. 저는 정말 대부분의 과외를 다 숨고로 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숨고의 덕택을 많이 본 사람인데요. 숨고는 말 그대로 숨은 고수를 찾는 어플로 수요가 있는 사람들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문의를 띄우면 문의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견적서를 보내세요 하고 쫙 안내를 해주는데요. 견적서를 보내려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거시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김과외 수수료보다 숨고에서 내는 돈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고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과외가 성사되지 않은 시점에서 돈을 내고 견적서를 보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숨고에서 총
4개의 과외를 땄고요. 제 첫 과외도 순고였고 제가 가장 길게 했던 과외도 순고였습니다. 순고에서 과외를 잘 얻은 사람으로서 드리는 꿀팁은 견적서를 보내라는 문의가 딱 뜨면 몇 명의 고수들이 이 문의에다가 견적서를 보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김과외 프로필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견적서를 보낼 만한 양식을 다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고 견적을 몇 명이 보내는지를 보시고 0명이 보낸 상태일 때 보내야 가장 성사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문의를 보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답변이 오는 고수의 내용을 열심히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과외를 구했던 방법들,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 이 방법이 꽤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방법들인데요. 이거 외에도 자기만의 과외를 구했던 꿀팁, 구했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는 과외가 성사된 이후 과외를 시작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이 선생님 정말 체계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하실 때 전화를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문자로만 대화를 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과외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게 되는 이 상담할 때는 대체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 질문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바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학교, 중고등학생이라면 내신, 모의고사 등급, 사교육 현황, 현재 교재를 뭘 쓰는지, 과외를 하려는 목적이 뭔지, 아이의 성격은 어떤지, 저의 경력에 대해서 조금 어필하셔도 되고요. 과외 가능한 시간, 첫 수업 시간은 언제가 좋으신지, 첫 수업 준비물, 주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화로 과외가 성사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을 쭉 진행하고 나서는 상담한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대면이든 전화든 상담을 했다면 반드시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상담한 내용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긍정적으로 남을 거예요. 상담을 했다면 이제 첫 수업을 진행해야겠죠? 챕터 3 과외 준비 단계. 저는 첫 수업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시범 과외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보통 첫 수업이 레벨 테스트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학생에 따라서 시험이 너무 가깝거나 빨리 그냥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시범 과외 없이 바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첫 수업, 시범과외 혹은 이런 자리가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도 이 선생님 정말 수업을 잘할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처음으로 판단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시선으로는 여러분들도 학생과 학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는 이 성적대까지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거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만남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또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수업 시간을 제안을 하면서 오늘 레벨 테스트 한 걸 기준으로 앞으로의 수업 방향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성적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신뢰갑니다. 경력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과외를 처음 잡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을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성적이 오르게 되었고 그런 노하우를 담아서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경력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2년 동안 다양한 과외를 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과목도 다양하게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얻게 된 노하우를 정리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과외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신뢰를 줄 수 있는 10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않기입니다. 물론 지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외 시간이 됐는데도 등장하지 않는 노쇼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월 말에 보내주는 겁니다. 내 학생의 특징이나 성장 정도, 교재 진행 정도 이런 걸 정리해서 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러한 수업 내용을 바로 이 양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이 학부모님께 오늘 뭘 배웠고 숙제가 뭐였고 오늘 시험 결과가 어땠고 숙제를 얼마나 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시 양식 보여드릴게요. 카톡에다가 장문의 글을 써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학생의 숙제를 이렇게 잘 해놨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만족하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입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언제나 문자로 대화하기입니다. 전화로 할 때도 반드시 문자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과외와 관련된 내용이 결국엔 금전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이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변경한다거나 보강을 잡거나 숙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추가되거나 하면은 무조건 저는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전 숙제도 카톡에다 정리해서 한 번 더 보내줬어요. 네 번째, 돈 계산은 깔끔하게. 당연히 여러분 잘하실 거라 믿지만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님에게도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과외가 다른 알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인 만큼 해당 시간 동안 학생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휴강 공지는 일주일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제가 휴강을 해야 되는 날이 있다면 한 달 전에 공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드리면서 시간표를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오해 없이 깔끔해요. 언제나 갑작스럽게 책임감 없게 행동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숙제 조율은 학생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하는 건 학생입니다. 숙제량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고 언제나 기준점이 학생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다 정리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언제나 친절한 태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거나 수업 내용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됩니다. 아홉 번째, 갑자기 그만두지 않기.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다음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과외를 해줄 거야라고 믿고 맡긴 분들이니까 믿음에 배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말씀을 해주는 게 좋아요. 과외를 구할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과외 선생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을까 라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뭐든지 사전에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열 번째, 언제나 청결하게 다니기. 이건 당연히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공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좋고 대학생이라 정말 멋있는 거구나 이런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2년 동안 총 6명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면서 얻었던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과외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능력도 있지만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저의 신뢰도 믿는 이 관계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도 끝나고 수능 성적도 나오고 대학교 합격 소식도 나와서 과외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과외를 한다거나 수업을 한다는 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가볍게 참고 삼아서만 활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길을 또 개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과외에 성사할 수 있도록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